이번엔 진짜 마지막일까라는 의문도 드는 대목입니다. 먼저 감독이 욕설을 하면서 딸인 최숙현 선수를 때리라고 엄마에게 지시를 했다라는 부모의 폭로, 부모님의 폭로.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부모님의 심정. 직접 들어보시죠. 욕설도 해가면서 우리 앞에서 숙현이를 뭐 기사대기 때리고 이카더라고요. 예. 감독이 이 정신 차리려고 하면 엄마가 이거 한번 때려야 된다 하면서 엄마가 때리세요 하면서 소리만 좀 나도록 그래 이제 한 서너 번 때리고는 막 끈안고 울고 이랬는데 뭐 숙현이는 네. 서러워서 울고 숙현이 엄마는 참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에 또 울고. 엄마도 울고 딸도 울고 그걸 지켜보는 아빠의 마음도 울고 라는 폭로입니다. 서너 번 뺨을 때렸다. 급기야 감독이 엄마에게 딸의 뺨을 때리라고 지시를 해서 그렇게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울면서 때렸다는 겁니다. 모친을 향한 감독의 만행, 딸의 뺨을 때려라. 2017년 4월경에 고 최숙현 선수가 이틀간 숙소를 무단 이탈한 후 복귀했다고 합니다. 물론 무단 이탈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렇게까지 가혹한 행동을 벌일 만한 짓이었는가와 관련돼서 좀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고요. 최 선수 아버지에 따르면 당시 감독이 우리 부부를 불러 아내에겐 숙현이가 잘못했으니 내가 아닌 어머니가 직접 혼내야 한다며 지금 감독이 내가 보는 앞에서 딸의 뺨을 때리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결국 숙현이 엄마가 최대한 손동작을 크게 하는 척하면서 이 부분이 참 가슴 아픈데 최대한 손동작을 크게 하는 척을 했다는 겁니다. 척을. 아니, 어떻게 어느 엄마가 딸의 뺨을 때릴 수 있습니까? 이 같은 일로 딸의 뺨을 때릴 수밖에 없었다. 그 자리에 있던 주장 선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고 증언을 한 상황입니다. 김소영 교수님, 엄마시잖아요? 전문가시기 전에? 정말로 금쪽 같은 딸인데 이게 더 황당한 건 엄마가 울면서 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감독이 시키는 대로 딸의 뺨을, 최숙현 선수의 뺨을 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이에요. 그게 더 황당해요. 참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뭐 해석도 하고 논평도 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이렇게까지 가혹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예. 아마도 그런 뭐 모욕감을 심하게 줘서 혹은 충격을 심하게 줘서 악에 받쳐서 운동을 하려고 이랬을까요? 정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그 체육의 종목의 특성상 굉장히 어릴 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뭐 합숙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공간에서는 아무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이제 파악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부모가 와서 뺨을 때리는 걸 보게 하고 심지어 부모한테 직접 아이의 뺨을 때려라. 부모가 직접 혼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혹하게 폐륜에 가까운 행위를 강요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요. 예. 아마 이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합숙을 하게 되고 폭력에 노출되기 때문에 일종의 가스라이팅처럼 어린 여자 선수들이 내가 뭔가 맞을 짓을 해서 뭔가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맞는 건가 굉장히 그게 길들여지는 거죠. 그 폭력에.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고 어쨌든 이 비인기 종목이라서 좀 더 그게 심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진 것 같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체육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일종의 뭐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시청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감독이나 그 선수나 이제 1년 단위로 성과를 내서 그 성과에 따라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한 굉장히 열악한 시스템이 무조건 뭐 그 방법이 뭐가 됐든 성과를 무조건 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건의 성격이 충격적이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새로운 사실, 이 뉴스에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스포츠 업계의 전문가로 심창구 대표님 나오셨는데 사실 소위 빠따 문화, 운동하는 선수들 사이에서 좀 강압적인 리더십, 체벌 문화, 빠따 문화가 계속돼 와 있었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었는데 다른 종목에서 뭐 부모에게 선수의 자녀의 뺨을 때리게 한다 이런 일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 부모를 시켜서 폭력을 하게 한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봤고요.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최숙현 선수만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 이게 표면에 드러난 케이스인 거고요. 사실은 작년에
또 조재범 코치 사건도 있었고 이게 반복되는 사건이거든요. 다른 스포츠, 다른 종목에서도. 있었죠. 근데 이제 최숙현 선수의 케이스를 보다시피 6번 기간에 진정을 했고 그게 자기가 원하는 수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뭐 지금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걸 진상을 밝히고 누가 가해자고 얼마만큼 가해가 되느냐 이 사실 자체를 파헤치는 쪽으로는 조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왜를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시스템이거든요. 왜 그러면은 최숙현 선수가 알 수는 없지만 추정컨대 지금 22살 정도 됐는데 더 어렸을 때도 폭력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같은 폭력을. 미성년자였을 때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또 스포츠 어딘가에 일어나고 물론 제가 전제를 까는 거는 훌륭한 지도자와 스승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이제 저런 일부의 문제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네. 여기에는 일단은 그 말씀하신 그 경쟁과 승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지워지는 그 성적지상주의, 목적지상주의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88년도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우리가 88올림픽 유치해놓고 금메달 따야 국위 선양이 되고 우리가 뭐 전쟁과 가난을 딛고 일어선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자. 여기서 설정된 패러다임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조금 더 근본 돌아가면 저는 이게 정말 누구를 처벌하고 다 분풀이하고 일부 거기에 나서서 해결하신 분들이 얼굴을 내밀고 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사회가 왜 스포츠를 하는가? 굉장히 사실 스포츠가 중요한 건데요. 우리 사회가 그 스포츠를 많은 자원을 들여서 국가도 지원하고 많은 대기업들도 스포츠에 투자하고 있고 제가 어떤 조사에 따르면은 남자들의 경우에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가치 순서를 매겼을 때 첫 번째 다음에 꼽힌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꼽힌 게 스포츠라고 한 통계도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삶에 중요한 건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는 저 엘리트 스포츠 일각에서는 저런 88년도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근본부터 바로 잡을 것이냐를 이제 조명이 된 김에 정치인들이나 관계 당국에서 이 가치 체계를 좀 바로잡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야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이 비극이 그냥 헛되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딸의 뺨을 때리게 한 해당 감독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겠지만 국회에 나와서 나는 지적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라고 범죄 사실을 부인한 바 있었습니다. 이재명 기자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의 오늘 증언에 따르면 본인도 뺨을 때렸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뺨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국회에서는 나는 폭행을 가담한 적이 없다. 난 감독으로서 총괄을 못한 것 뿐이다. 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글쎄, 물론 부모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대대적인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아마 본인 뭐 방어권 차원에서 뭐 그렇게 뭐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뭐 사실 자기가 어쨌든 주도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부모의 증언 속에서 감독이 가혹행위에 저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것을 주도했다는 점은 뭐 틀림없이 드러나는 그런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들의 증언이 이렇습니다. 최숙현 선수의 어머니뿐이 아니라 다른 선수의 부모들에게도 아이를 혼내라 이렇게 강요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거의 뭐 그냥 단순한 가혹행위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반윤리적 범죄에 가까운 뭐 그런 행동들을 지속했다는 건데 지금은 조금 전에도 뭐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게 엘리트 체육에서 어떤 성적 지상주의 그런 데 매몰되면서 뭐 아무래도 이제 또 합숙생활을 오래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체육계 내 폭력이 만연돼 있었던 것 사실 여러 차례 드러났었죠. 뭐 이번뿐이 아니라 지난해 1월에도 심석희 선수가 고발을 하면서 폭력계가 드러났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유야무야 됐었고 그때도 문체부는 심석희 선수가 마지막일 거다 얘기했지만 결국 1년도 안 돼서 또 이게 터지고 반복되고 있는 건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엘리트 체육이기 때문에 폭력이 만연한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엘리트 체육을 강조하고 이런 걸 떠나서
체육회에서 폭력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폭력 행위가 드러나면 사실은 엄벌을 해야죠.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벌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한 기사 속에 약간 충격적 통계가 있었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폭력 등의 이유로 징계받은 체육 지도자가 97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 중에 단 한 명도 자격증이 취소되거나 정지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들 중에 15명은 지난해까지도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계속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체육계 내에 어떻게 보면 인맥을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눈 감아주고 봐주고 이런 문화가 지금까지 만연돼 있었고 이게 정말 문제였던 것 같고 이 점을 바로잡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저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